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지지 가운데 하나인 진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가운데는 이 진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는 왜 진토를 토라 하지 않고 왜 자꾸 수와 연관을 짓느냐, 왜 수와 이 관계가 무엇이길래 자꾸만 수와 연관을 짓고 토를 수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있는 12개의 이런 지지는 각각 대체 불가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 서로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목과 묘목은 같은 목기기는 하나 록지, 왕지 또는 뭔가 장생지로서 역할이 배분되어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 불가능해서 못 쓴다는 의미보다는 역할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날 때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 또한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은 2개, 화 2개, 금 2개, 수는 2개인데 지지의 토는 진술, 충미 이렇게 4개의 토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토는 그냥 토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계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한난 조습의 영향에 따라서 토를 구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진토는 임묘진 동방목국에 여기로서 을목이 소장되어 있으니 목과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지지 삼합국을 이루는 신자진 삼합수국의 고지로서 개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진토는 수의 역할도 같이 동조하게 된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진토가 자꾸 그 수하고 연관을 갖느냐 자꾸 이렇게 반문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진토에 소장되어 있는 이 역할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수를 축장하고 있는 섭토이기 때문에 토생금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목, 금, 토, 수. 토는 당연히 토의 당왕절이기 때문에 목과 화의 봄과 여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로서 토가 왕성합니다. 그러니 목, 토, 금,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사오미 남방 화국의 진기로서 화월을 만나도 또 뭔가 연관성을 맺게 됩니다. 목과 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토는 화를 만났을 때도 자기 역할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 화, 토, 금, 수를 다 관장한다. 그래서 토는 만물을 사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토는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갖는 한난 조습의 환경에 따라서 토에 각각 붙여지는 이름이 다릅니다. 단지 진토를 진토라고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섭토, 즉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섭토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진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토는 그냥 토라는 의미보다는 토가 아닌 섭토, 섭 앞에 들어있는 이것이 이 토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섭토, 물을 축장하고 있는 수를 축장하고 있는 토기 때문에 토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수의 역할이 더 먼저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섭토, 뒤에 있는 토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지만 실제 행하는 모습은 섭을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섭토로서 수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토에는 지장간에는 을계무라는 지장간이 소장되어 있는 이유가 임묘진 동방목국의 여기, 신자진 지지 삼합수국의 고지, 그리고 토의 당왕절, 또한 섭토로서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토생금액도 가능하다. 그리고 목과 화의 완충지대로서 화와도 연관성을 짓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토를
용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로 이렇게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데, 용의 모습은 12가지의 모습을 지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월은 4월, 즉 봄에서 여름으로 일어나는 뭔가 변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들판의 모습이 달라져 있고 모든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모습이 진월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진토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진토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진토의 모습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태어난 월이 진월이 해당되었을 때는 이것을 단지 토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금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목의 역할을 하게 될지, 수의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화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이 토는 천간에 투출한 오행을 다 영향을, 간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영향에 따라서 진토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토를 무조건 토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월이 되었을 때는 월지가 진월이 되면은 월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투출할 수 있는 이 오행은 갑병무경임 양간들입니다. 간목이 오게 된다면은 진토는 을에 간목의 고지, 여기로서 충분히 간목의 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만나게 된다면, 선간에 수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신자진 수국의 고지이기 때문에 수의 역할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금이 나타나게 되면, 경금이나 신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섭토로서 토생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을 보좌하는 역할로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토가 나타났다면은 당왕들로서 토를 왕성하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화를 만나게 된다면은 또한 화를 설계하고 목과 화의 중재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간에 추출하는 오행에 다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예측 불가능한, 변화무쌍한 그 모습이 진토의 모습이다. 그러니 진토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토는 천간에 투출한 오행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진짜 진토의 모습은 천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진토입니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토입니다. 토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간에 투출하는 오행에 일일이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진토 하나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토를 그냥 잡기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오행을 섞여 있기 때문에 잡기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잡기란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순수하게 잡기만으로 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뭔가 알파적인 요소를 붙여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토는 신사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 진토가 신살에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토의 모습을 조금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천간으로서 진토를 해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 명조를 살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일간은 신령한 상태입니다. 일간은 약해진 습니다. 그런데 무토는 지지, 진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국을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토는 오히려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간에 임수가 투출했는데 이 신금은 수의 장생지로서 임수가 소장되어 있는데 수가 이렇게 투출함에 따라서 특히나 신자진 수국, 그것도 월지가 생지와 왕지가 들어갔을 때 이 신자진 삼합 수국을 이루게 됐을 때는 이 세력은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수국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국을 이룬 상태에서 거기다가 관성까지 이렇게 투출해 있는데 일간으로서는 설기와 식상과 재성과 관성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도 인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간으로서는 이 식재관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로지 비견 진토에 의지하고 있는데, 진토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진 북방 수국을 이룬 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도 과연 이 무토가, 이 진토가, 지지에 있는 진토에 소장되어 있는 무토가 이 왕성한 수를 극제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성한 수를 극제만 해줄 수 있다면은 이 무토를 충분히 용신을 쓸 수 있을 텐데, 이미 신자진 북방 수국으로 이렇게 휩쓸려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섭토로서 이 왕성한 수를 극제해 줄 수 있을까? 수토의 역할보다는 수의 역할에 종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일간으로서는 진토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 종하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차라리 종제격이 되었다면은, 오히려 종제격이 되었다면은 자기가 누려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진토에 능력 없는, 진토에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식재관은 자신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면은 종을 하는 경우와 종을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 된다면은 오히려 격이 굉장히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 종을 할 수 없는 경우라 그러면 식재관을 일간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이 5월, 즉 왕지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서는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간이 왕성해졌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왕성해졌으니 추출한 식상, 재성, 관성을 이 가운데서 용신을 취하고 싶은데, 상관과 재성은 천간에 추출했으나 이미 다, 특히 재성은 이미 화급금을 받은 상태로서 재성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관은 투출은 했으나 기토는 이미 화토가 이렇게 조열한 상태에서는 왕성한 일간의 길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편관, 투출한 관성으로서 일간을 극제함과 동시에 또한 이 5월은 화왕절로서 조우를 같이 겸하게 되는 경우가 이 편관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토를 그냥 토로 본다면은 아무 근이 없는 수가 혼자서 이 왕성한 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토는 섭토라고 했습니다. 수를 축장하고 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이 진토는 아주 오묘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왕성한 화기를 섭토로서 이미 한번 기세를 한번 꺾어 놓은 상태로 설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화를 설계함과 동시에 다음으로는 토생금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는 편관 용신의 고지로서 뿌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식재관이 모두 다 유기한 상태, 식재관을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식상과 관성은 서로 원수지간과도 같은데, 이 식상이 관성에 다 이렇게 근을 함께 동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은 관성으로 누리는 역할이 크다. 토 또한 토생금으로서 금을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라면은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이 진토의 이 섭토가 가지고 있는 역할로 인해서 부와 기를 논해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토로만 본다면은 화토가 조열한 상황에서 금과 수는 다 절지에 앉은 모습으로서 용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진토의 오묘함이 식재관을 모두 관장하는 경우가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의 일지에는 진토를 두었고 시지 또한 진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굉장히 왕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병화, 편인까지 이렇게 투출해서 일간을 생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간을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왕하게 된다면은
일괄적으로는 일간으로서는 이 해중에 소장되어 있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섭토하는 이런 역할이 있어야 부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토는 다 섭토입니다. 지지에 해수까지 덮쳐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땅은 넓으나 전부 다 섭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출한 이 병화는 자기의 근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경우라면은 화는 토를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토를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에 의해서 화는 다 설기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용신이 화가 섭토에 다 빠져버린 모습이니 화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의 역할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해중에 소장되어 있는 간목으로서 보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목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중의 간목, 그 다음에는 병화, 인성의 역할마저도 모두 잃어버리는 이유가 이 진토가 모두 섭토로서 이 화와 목마저도 다 이렇게 안에 다 휩쓸리게 이렇게 썰어버릴 형상입니다. 화생토라 보기는 설기를 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와 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목의 역할이 나타나는 시기에, 그리고 조금 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화라도 행운에서도 만나야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간이 신강하다는 이유 하나로만 본다면은 행운에서 화를 만난다면 크게 흉이 나타나겠지만, 이 경우는 신강이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일간으로서는 당왕절에 태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신강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비록 정화가 투철에서는 지지에서 사오미 남방 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왕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면 투출한 관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진토는 간목의 여기로서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세가 치열하게 되면 간목이 타버릴 텐데, 간목은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메마르지 않은 형국인데, 더욱 좋은 것은 재성, 임수가 투출해서 마찬가지로 진토에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생하는 제자약살의 형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부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진토 속에 소장되어 있는 목과 수가 모두 투출해 있는 모습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진토가 목과 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관에 투출한 재성과 간성이 유기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소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좀 묘한 부분은 결국에는 비견인데 자기의 편이 나를 걱지하는 것과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라면 걱지의 의미보다는 유정한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논함에 있어서는 한층 더 여유로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는 자수를 뒀기 때문에 수는 지지에 로강지를 둔 상태에 비겁까지 겁재가 이렇게 투출한 모습입니다. 일간으로서는 매우 신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간으로서는 투출한 식신으로 용을 해야 할 것인지, 진토로서 편관으로서 이 수를, 왕성한 수를 제수하는 편관을 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식신과 관성은 동시에 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토가 제수할 수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편관이 용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토는 이 왕성한 수를 걱제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용신이 될 텐데, 이 경우라고 하면 용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오히려 수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 원국은 신강사주가 아닌 윤합격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윤합격으로서 간목이 투출한 간목으로 인해서
용신으로 사용하여 이 왕성한 수기를 설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토는 간목의 건, 특히나 해중에는 간목이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고 하면은 이 왕성한 수를 충분히 간목이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진토는 수를 걱제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목에 근이 되어 줌으로 인해서 수와 거스르지 않고 동조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토에 대해서 앞에서 왜 자꾸만 진토를 수와 연관지었는지, 왜 진토를 금과 연관지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